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 사업 소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형 활동과 시장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3년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880억 9,841만 원으로 1,318억 5,689만 원을 집행하고 536억 8,5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5억 5,559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63억 9,366만 원으로 지출액은 149억 8,005만 원으로 91%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 4,504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 6,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장기 미집행 녹지 조정 사업의 보상 예비 지원 사유 등 2개 사업 3억 5,076만 원을 명실 이월하였고 가로 녹지 조성 및 관리 등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사유로 5개 사업 4억 9,4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불용 사유로는 362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산불 미발생에 따른 예산의 100%가 집행 잔액이며 374조 임산물 유통기반 사업은 민간 보조 사업으로 보조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3,99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국비 재배정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조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1,400억 원으로 지출액은 1,094억 9,578만 원으로 78%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93억 7,358만 원, 집행 잔액은 11억 3,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모산근린공원 공사비 65억 4,303만 원 등 15개 사업 232억 9,355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독동산 근린공원 보상비 30억 8,077만 원 등 12개 사업 60억 8,030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395쪽 본정리 소공원 조성사업의 불용액 1,874만 원은 작년 10월 본정리 소공원 조성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397쪽 청북지구 내포지공원 조성사업의 불용액 1,000만 원은 착공식 연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그 외에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녹색건축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 사업과 세출 예산 총액은 317억 455만 원으로 23% 집행하였으며 지출액은 73억 8,105만 원, 이월액은 234억 6,702만 원, 집행 잔액은 8억 5,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76억 3,994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0억 8,150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신장 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42억 4,557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413쪽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집행 잔액 7억 5,027만 원이며 그 외에는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년도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형 의원입니다. 네. 오늘 행감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마지막 날인데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도시 사업소가 지금 예산 현행이 1,880억, 지출액이 1,318억이고 집행 전액이 223억 4,600만 원. 집행률이 한 7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녹색 건축 사업가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지금 23%.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세입 세출 현황 그거 보고 몇 가지 그 잔액 남은 거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산림녹지과 그 362페이지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이게 이제 그 국비로 이제 예비비 성격의 이제 산불일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여기 그 자산 취득비 300만 원이 전액 이제 집행전에 불용됐는데, 이건 어떤 점인가요? 기존 산불 통신 장비 호환 불가능? 뭐 이렇게 좀 내역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산불 통신 장비가 기존에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필요성이 없어서. 필요성이 예, 없어.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그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해가지고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차량 무종용에 있는데 차량에 붙였다는. 차량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총 저희가 산불 진화 차량이 6대입니다. 요것을 이제 무전기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은 이제 산불 감시원들이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그런 통신 기계입니다. 기기들. 예. 올해는 저희 시에 산불 없었죠? 예, 산불 없었습니다. 네. (374페이지에)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하실 때 그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국비 사업, 이것도 전액 이제 불용됐는데, 이게 보조 사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 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 사업은 이제 평성읍 노성리에서 이제 버섯 재배하시는 분이신데요. 버섯 재배. 예, 여기에 이제 그 지게차라든지 운반용 상자, 뭐 파레트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3,992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가 3,992만 원입니다. 이게 부담은 이게 굉장히 부담이 가니까는 작년 10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예, 자부담이 50%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 자부담이 이렇게 50%씩 있으면 좀 실질 분들이 좀 부담을 갖겠어요. 사업을. 이게 매년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국비로? 요거 이제 연초에 우리 농업정책과로 해가지고 농림사업 같이 신청을 합니다. 같이 신청을. 거기서 이제 심의가 돼가지고 확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부담되니까 이제 포기를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다음에 385페이지 그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거는 지금 어디 하는 거죠?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예, 팽성업 쪽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팽성업 쪽에. 예. 그쪽. 이건 이제 100%네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이 선정 그쪽 안정리 게이트하고 도두리 게이트 일부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정리 쪽 미군 부대 입구 쪽입니다. 그쪽에 예, 기존 가로수들이 좀 성장이 좀 둔화된다든지요. 그리고 수영이 좋지 않아서요. 이번에 가로수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뭐 매년 이렇게 실행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그건 아니고 이제 매년은 아니고요. 이제 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성이 있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송출 앞에 이 가로수는 공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관리를. 성탄 축제에서 건축농축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건축가에서 하네. 이 가로수 그 수목들이 좀 뭐랄까 여기 같은 경우 그 뭐죠? 벚꽃나무인가? 근데 그 검은 그 뭐 그런 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그 이제 곳곳마다 이제 가로수가 좀 뭐랄까 그게 있으면서 좀 더 저 꽃필 때는 참 이쁘고 좋은데 예, 나중에 이게 지금 시즌에는 막 이제 그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막 시커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들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런 데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로수를 좀 뭐랄까 좀 적절한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런 검토도 좀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은행나무 열매 같은 것도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그 진짜 그 좀 전체적으로 좀 은행나무 기피하는 그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가지고 좀 뭐랄까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좀 보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389페이지 그 각 이제 부서마다 이제 국내 여비들이 이제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원 수대로 뭐 이렇게 배정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편성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면 거의 한 50%씩은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남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좀 그 좀 저 추경 때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모산 근린공원 조성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좀 조성비가 66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예, 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착공식을 4월 달에 했고요. 4월 달에 했나요?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5% 정도 됩니다. 5%요? 네, 지금 이제 가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펜스 같은 거 가설 건축물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 지금 준공 예정인 거죠? 2026년 4월입니다. 26년이요. 네. 4월에 착공식 했으니까 네, 2년 공기로. 후네요. 네. 그리고 397페이지 그 청북지구 레포츠 공원 조성하는 거 이것도 지금 지금 공사는 시작을 했나요? 이것도 예, 공사는 시작했고요. 네. 4월 13일 날 착공식을 했고요. 4월 13일. 네, 현재 이제 현장 사무실 설치하고 거기도 가설 펜스하고 네. 임목 폐기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9억 9천이 이제 명시월 됐는데 작년 연말에 착공하려고 해서 네. 그 공사비를 최소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감리비 3억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한 9억 9천하고 해가지고 해놨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연말에 11월 24일 날 시공사는 선정이 됐는데 감리업체가 그 아, 유사경력 그때, 그 문제.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면서 네. 조달청에 저희가 다시 하는 바람에 예, 좀 공기가 늦어서 명시일 저기 사고일로 해가지고 넘긴 상황입니다. 2월 4일로. 여기는 지금 준공이 언제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6년 네, 4월 4월달 축공했기 2년 때문에. 정도씩 좀 더 잡으시네요. 네네. 그다음에 그 398페이지 그 소풍정원 캠핑장 운영 이 운영은 어디서 직접 하시나요? 공업과에서? 예,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 네네. 예, 이 잔액들이 좀 집행잔액들이 공공운영비 위탁하고 위탁을 입찰로 하기 때문에 아, 위탁한 다음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이요? 네, 입찰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불악산 산림체험장을 이제 올해부터 지금 공업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청소년 무공 재단에서 했던 재단에서 건데요. 하다가. 네, 금년부터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도 예, 잔액이 남는 위탁하는 게 거죠? 예, 위탁 청소년 재단에서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요. 예, 예. 그 코스가 이제 이지하고 노멀하고 하드 코스가 있는데요. 네. 이지 코스에 그 방부목이 부우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반납액이 좀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운영을 못 하셨다. 예. 그러면 저 이게 좀 어떻게 여기 좀 뭐랄까 체험장 그 방문객들이 좀 꽤 어떻습니까? 방문객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 구조적으로 이제 그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한 지 오래돼 가지고 방부목이 부우되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전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1회 추경에 삭감했고요. 예. 저희가 1억을 지금 실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밀양하고 진주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네. 지금 이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 그래서 리모델링 하실 네, 리모델링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하려고. 그럼 올해는 이제 못 하시겠네요? 네,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 리모델링 올해면 다 끝나나요? 올해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요. 네. 내년에 이제 착공 공사를 내년에 하게 됩니다. 착공. 그럼 이것도 뭐 내년 착공하면 또 몇 년 네, 내년까지는 내년 아마- 말까지는 이제 예, 운영을 못 하게 되겠네요. 네네. 여기도 잘 그 활용을 하면 굉장히 그 지역의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예? 이걸 이번에 리모델링 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예, 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402페이지 그 공원 관리하는 이제 이게 공원 관리 이 기간제 근로자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저 공공근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아니고 공원 내 이제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제 유지 관리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는 네. 저희가 이제 그 휴일 수당하고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게 있고 중간에 또 공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10개월짜리하고 8개월짜리 이렇게 두 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원에 해다가 적응 못해서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아, 예. 여기 시설비도 뭐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 북부도 마찬가지고 공관리 이제 남부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예산이 따로 있고 저희가 한 전체적으로 한 120명 되고요. 예산은 한 120명. 130명 정도 세워놨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이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잔액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아, 예. 그 전체적으로 130명 정도 잡으신 거예요? 남부, 서부, 북부 다 해서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것도 저 예산 세우실 때 좀 정확히 저기 예산 좀 편성해가지고 잘 이렇게 좀 잔액 안 남게 이게 잔액이 뭐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금씩 남을 것 같은데 좀 잘 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원가도 이제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이제 저기 했는데 국내여비가 여기도 한 40%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그다음에 녹색 건축사업과 412페이지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게 집행전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불용액이 이제 그 7억 7억 5천. 예, 7억 5천 중에서 한 7억 4,600만 원은 토지 매입금 잔금입니다. 22년도에 계약을 하고 네. 이제 22년도에 그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이 준공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제 3년으로 사고일을 시켰다가 네. 그 이제 20% 잔액을 남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3년에도 아직 준공을 못했고 현재까지 아직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준공된 이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잔금 이제 예산 수립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 도시개발 사업자하고 협의된 상황입니다. 아 예. 이거 언제 준공이죠?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아직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설계 아직 중이에요? 그 사업은 공사는 아직 진행을 진행 안 아직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상비라고요?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 예.
그 토지 보상도 지금 100% 안 된 거네요. 지금 2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중도금까지는 지급을 중도금까지만 했고요. 내시고. 예, 그 이제 잔액이 토지를 저희가 이제 그 개발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소유권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20%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저희 녹색건축사업과 지금 공공건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동삭동, 고동면, 세교동, 송북동, 용의동, 되게 이게 지금 다 지금 이제 설계 중인 거죠? 거의 지금. 대부분 이제 설계 중이고요. 이제 네. 고덕동하고 용의동은 이제 설계가 이제 완료 단계에 있어가지고 네. 이제 조만간 그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보낼 예정이고 연말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이런 지금 그 저번에도 우리 청사기금 때문에 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청사 그 예산 예산 네, 기금이요. 기금 네 그러니까 예산 예산이 이제 제대로 수립이 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의문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그 고덕에서도 그 주민들이 집단 민원 넣고 막 했듯이 그 예산이 준비가 되냐? 예? 기금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예산 그 계획들은 좀 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계동은 일반 회계로 지금 그 공사가 이제 좀 그 3월 달부터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은 다 이제 마지막 그 35억 정도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 공사비만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를 하면 되고요. 나머지 한 200억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그 예산이 다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의동이랑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그 이제 조례가 이번에 그 개정이 되면은 이제 최대한 그 청사 그 건립 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예산 운영을 이제 그 성립을 이제 해놓고 추경에 그 필요한 뭐 지금 저희가 연말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3억 최소 금액 3억 뭐 많아도 계약 금액만 한 있으면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그 이제 두 건 각각 그래서 3억 정도만 있으면은 계약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차수 계약을 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운영은 이제 운영위원회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그 건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건별로 사업 건별로 운영을 해서 기금이 이제 그 자금 그 기금으로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청사 이제 청사기금하고 행정타운 네네. 행정타운하고 안전출장소는 이제 좀 지금 예산 그 기금이 한 300억 중에서 일부 집행 토지대금이라 이런 걸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잔액으로 6월 1일자로 한 1,500억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하고 연말에 저희 계획이 그 설계 국제 공모를 시작할 건데 그때 맞춰가지고 집행할 것까지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 확보 방안, 예산을 그게 이제 확실치 않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이 공공건축들이 많으니까 그런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세밀하게 계획 세우셔가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철저히 그 분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 수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 세수비 한 2,200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제 기타 사용료 이게 사용료 수입이 한 1,900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한 2,2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 그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이건 무슨 사용료입니까? 산림녹지과 사용료 수입에 한 1,900 정도. 이 부분은 이제 저기 완충 녹지나 경관 녹지에 있는 녹지 조명허가 녹지 아니 조명허가. 하수라든지 우수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조명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료 내는 그런 저금인데 원체 건수가 많아가지고 건수가. 거의 1년에 한 10억 정도 세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지금 이 감사장 내리는 시점이 납입 하는 그 기간이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한 1,900만 정도 네, 그 미납돼 정도 있는 미납이 상태입니다. 있네요. 10억 정도 예, 네, 수납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건수가 많고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나 수납하는데 문제 없는 그런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도 뭐 조금 있네요. 한 2천. 이건 이 공원과는 지난 연도에 이제 미수납한 게 한 2,400 정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편백나무 네. 그 체험장에 있는 네. 그분하고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6월달에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납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납부하지 않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재산주의했는데 갖고 있는 재산은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징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비용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재산만 계속 재산 확인하고 계시고요. 예, 해가지고 네 여기 그 잘 뭐 세후 수입 잘 관리하셔가지고 체납 관리 잘 해주시고요.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집행전략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세심하게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추경에 이제 삭감할 수 있는 건 삭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네, 김혜영 의원님 뒤에 주십시오. 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 주요 집행 현황 보고 말씀드릴게요. 374페이지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불용액으로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자의 개인 사정을 위한 사업 포기라고 있는데 몇 분인데 개인 사업자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평성리 평서급 노성리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한 분입니다. 그러게 금액이 아주 3,992만 원까지 있는 거 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만든 것 같은데 국도시 자부담까지 있는데 왜 이게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번 이제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꽃송이 버섯을 하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꽃송이 버섯 내포장재도 구입 지원을 했는데 우회하고 같은 동일 네. 사건입니다. 예. 근데 왜 이거는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지금 이제 지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구입하고자 하는 용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그 안 좀 돼. 큰 용량을 구입하기 어려우니까는 아예 사업 자체를 그냥 포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임업에 대한 임산물에 대한 게 많지 않다 보니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도 안 된다면은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지원 못 해주게 됐습니다. 3년 동안은? 예. 그럼 새로운 저기를 하시는 분을 선정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공고 이렇게 나고 하면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임업 쪽은 그렇게 별로 많이 없는 신청이 거죠, 별로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이 사업을 왜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보통 또 연초 그러니까?
예. 그게 국도비 있으니까. 12 지원 사업도 있고 자부담만 50%만 내면 네네. 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학교 숲 조성에서 신안중학교, 비전초등학교 2개소만 한 거예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덕동초등학교는 안 들어갔어요? 올해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 지금 마무리 하고 단계입니다. 있어요? 작년 안 하고 올해 하시는 거예요? 예. 올해 사업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도시숲 관리 있어서 지금 교통섭 야간 경관 조명으로 사고 이후를 했어요. 왜 사고 이후이 생기신 거죠? 예, 이 부분은 경관 조명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철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그 다음 해에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고 포함이 되어 이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완료를 100% 하였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평택시 이 교통섭은 많은가요? 예, 지금 저희가 도로가 잘 또 발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는 없나요? 예, 지금 저희가 관리를 뭐 경찰 쪽하고요. 네. 계속 같이 의논하면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성은 없습니다. 그게 뭐 장단점이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별 사고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게 꼭 필요한가도 한 번쯤은 잘 검토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최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원관리 남북부 서부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인원은 거의 고정적이지 않은 건가요? 저희가 인수되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적이는 아니고요. 그 공원 개수가 작년에도 24개 공원이 저희가 인수받았고요. 네. 그중에 이제 한박산 중앙공원이라 그래가지고 한 66만 평방미터, 67만 평방미터 되는 그런 큰 공원도 받았고요. 그래서 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제 11개월 이렇게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직률이 예측은 높습니다.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만약에 빈자리가 있으면 빨리빨리 메꿔주세요.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게 빨리 안 메꿔주면 본인들에 대해 과부하가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도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좀 협력하셔서 불만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414페이지 보면 용의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이 언제 끝나요? 한 7월 정도 7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심사를 이제 그 네. 조달청에 가기 전에 심사하고요. 네. 조달청 계약 의뢰를 하면은 이제 조달청에서 그 계약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11월이나 12월 달쯤 그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서 12월에 예. 월동기에 착공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이제 서류상으로는 착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응.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네네. 지금 이제 행정복지센터 같은 규모 같은 경우에 사업이 한 약 200억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안전관리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업체 선정하는 게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네. 그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착공은 그 필히 해야 되고 그거는 시공사가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네. 해빙기가 된 이후에 3월 텃밭농사 이후로 시행을 할 이렇게. 겁니다. 그러면은 완공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26년도 네. 중반에서 하반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실질적으로 동절기 또 이제 25년도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뭐 자기 집을 줄 때 원래 천천히 짓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사실 공기가 짧은 건 아닌데
잘 지신다면 그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돼요. 감리도 잘 두시고. 근데 감리만 믿으시면 안 돼요. 감리를 관리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셨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리든 시공사든 관리 감독 잘 하셔서 하자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네.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하자 없는 건축물을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작년에 결산에서 본 의원이 질문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우리 그때 지금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평택의 보호수가 지금 현재 더 늘었나요? 1년 사이에? 늘어난 건 없습니다. 지금 몇 종이죠? 보호수가 9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9종입니까? 그러면 늘어나지 않았으면? 예. 본수는 64번 그대로고요. 지금 59개소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장소는 59개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된 게 있나요? 그동안에? 기존에 60개였다가 태풍 때 피해를 입어가지고 해제한 한 건 있습니다. 몇 개 정도가 해제가 됐냐면 그렇게 되면은 한 6번 정도가 해제가 된 건데 뭐 어느 태풍 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한 2년 전 정도에 그 청북 쪽에 그 태풍이 해가지고요. 아래에 이제 썩은 이제 보고수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나무이다 보니까 안에 동공이 생겨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부러지는 상태여가지고 해제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릉리에서 몇 년 전에 그 500년 된 그 회화나무 고사목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신도시 들어오면서 그거를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원형 보존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형 보존을 하셨어요? 그 고사목 500년 된 회화나무가? 지금 예산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결산감사지 않습니까?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무는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고 나서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용역도 많고, 컨설팅도 많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 질문을 드렸을 때 60번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60번이 넘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렸고 예산 수반을 할 때 그런 부분에도 좀 예산을 세워주십사 했는데 지금 뭐 수목 진료 컨설팅 이건 이제 생활권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호수 생애안전 진단 용역비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정작 우리 시가 발전하면서 우리 보호수 지정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호수 지정 관리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작년에? 사업 내용하고 사업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에서는 보호수라고 명시돼서 나온 예산은 없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아마 같이 쓰실 텐데 작년에 그렇게 부탁을 했고 보호수가 수령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졌는데 행정사무감사관이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결산감사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쭉 2월 되고 사고 2월 명시 뭐 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봐야 되겠지만 예산의 효율성 있는 부분과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부서에서 나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69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이거는 전액 10입니다. 금액은 뭐 크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등산로에 먼지떨이 및 현수막 구입 등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셔서 쓰셨어요.
먼지떨이는 컴프레셔를 이용한 에어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먼지떨입니까? 예, 예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몇 대를 했는데 99만 원이면은 한 대입니까? 지금 먼지털이가 현대에 있는 만산 입구에 하나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또 올곡동 백운산 초입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신규로 죽백초등학교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 한 대 추가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덕돈산 쪽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높지는 않아도 그런 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아, 그 부분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공원에서 하는 거고. 예, 예. 지금 이제 먼지떨이 같은 경우는 요즘은 산을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려왔을 때 흙이 이제 차 안에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에어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털고 이렇게 차량을 타시는데 비 온 다음 날 이제 등산로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다 준비가 되는 상태인가요? 이젠? 추가로 더 설치할 장소는 있는데요. 네. 주변에 이제 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소음 때문에 또 반대하는 그렇죠. 에어가 빠지면 부분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에어가 차주면서 소음이 좀 나죠. 사용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못하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 덕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청북에 보면 그 덕지산 사찰 입구하는 부분에도 그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찰 측에서 좀 싫어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예. 이제 그 주차장이 또 저기 도로 부지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또 개인 땅이다가 보니까 사유지라. 예,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등산로나 이런 쪽에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민원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맨발 걷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내가 신발을 벗고 맨발을 이용하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가는데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차에 이제 이런 이물질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에어가 빠지면은 채워지면서 소음이 또 나는 것도 사실이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불편함이 없게 애써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확인 안 되죠? 원형 보존되고 있는지 회화나무. 정확치는 않은데요. 그게 고등면사무소 앞에 그 문화마을 초입에 그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그게 나무도 부러져가지고 제가 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그거를 원형 보존을 신도시 쪽에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회화나무고 그다음에 이제 500년 수령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괴사가 생기면서 고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 신도시 생기면서 한박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원형 보존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64페이지 2.5톤 카고 차량 미생산으로 인한 명시 이월했는데 이거 다 들어왔죠? 올해?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난 차량은 거죠? 구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산이 늦어진 겁니까? 예, 이 부분이 좀 특수 차량입니다. 예, 병충해 처음에 방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 다 인지하고 세우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세우기는 했는데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자체도 또 구입하는 게 있고 해서요. 그 생산 대비 구입처가 많아짐으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완료는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요.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연내에 제 제품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이율을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차량 가격을 깎아주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품을 도저히 그 계약 기간 내에 납품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다시 처리하고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감리 용역이 있고 실시 설계 용역이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침이 19년도에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 실시 설계 용역을 다시 주신 겁니까? 실시 설계 용역은 실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하는 거고요. 감리비는 이제 타 업체가 그 지도 감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이게 지금 23년도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9년도에 그렇습니다. 방제 지침이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된 부분에 참고 사항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셨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용역비가 1,350만 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재선충병 방제 사업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실제 설계하는 그 사람 용역입니다. 지금 설계에서 나오는 그 바뀐 거는 용역이죠. 알고 있으신 거예요? 개정이 일부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재선충병에 대한 그 방제 지침이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면요. 이런 용역에 예산이 1,350만 원이나 들인 돈이 잘 쓰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바뀌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바로바로 그게 이제 시행정에 접목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재선충병 감지나 안전성분 분석 및 방제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연구 설계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게 이제 현장에 투입될 설계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요. 지금 이제 보통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하는 시기가 보통 여름입니다. 근데 방제 작업은 보통 12월부터 당연히도 3월까지 나물 벌목을 해가지고 파쇄까지 하는 그 공정인데요. 이 용역은 설계하는 그 성과품에 나오는 그 실제 작업하는 그 과정 그럼 설계서예요. 방제 전략에 대한 연구는 그건 아닙니다.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 왜 안 하십니까? 방제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지만 이렇게 재선충에 걸리는 나무들이 적게 발생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런 실시 설계 용역을 했을 때도 체계적으로 들어가는데 방제 전략에 대한 연구에 대한 용역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사업비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눈에 딱 봤을 때 정말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연구 용역이 있고 그 연구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역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나온 거 속기에도 있고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산감사 끝나고 나면 청취를 하셔서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결산감사에는 지적받지 않고 내년 예산 7월 달에 세우지 않습니까? 충분히 녹여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추가 공사 해가지고 지금 사고이호를 시키셨고요. 예산 집행 잔액이 지금 17억, 20억 중에서 한 8,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탄소 중립, 아리백 이런 것 때문에 나무 심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길도 가꾸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추가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공사 잔액으로 저희가 공사가 완료가 된 후에 공사 잔액으로 공사를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거를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것보다는요, 더시에 한 그루라도 더 심기 위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처음에 내시된 금액을 모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왜 내시된 금액을 알으셨고 50대 15대 35라고 분명히 내시가 되어 있는데
추가 공사를 남은 금액이 많아서 추가로 공사를 하셨다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럼 그런 부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계약이 일반적으로 한 90% 이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20억이면 이제 90%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공사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그 국비 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지 않고요. 추가 공사를 저희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하였습니다. 남은 금액 반환보다는 추가로 식재를 더 해서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쓰시고 8,300에서 이제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는 이제 시 금고로 이제 넣으신 거네요. 자, 네, 제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 업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업체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자, 이 업체가 업체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한테 상중 하중에 중증 정도 되는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자료를 작년에 쭉 받았었어요. 그래서 7차까지 하자 보수를 받으셨어요. 혹시 8차 하자 보수 받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이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룡동 월곡동 쪽에 있는 사업하고 비전 일동 만세로 쪽에 있는 사업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 끝나기 전에 추가적으로 식재를 부탁을 드렸고 식재 그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예산의 낭비가 되고 시비로 그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결산감사 들어오면서 다시 현장을 갔는데 거의 다 다시 고사가 됐어요.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을 공급을 해서 그 나무가 살아날 나무들이 아닙니다.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저기 청룡동 쪽은 시도 19호선 쪽 공사입니다. 거기는 이제 도로 관리과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하자 기간은 작년에 5월경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남아있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바람길숲 조성사업 국도 1호선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국도 1호선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 식재를 하셨죠? 예, 거기에 식재를 해서 지금 하자 기간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로 다 투입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이제 저희가 뭐 그 부분은 이제 보식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비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지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못해서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지적을 받았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 이제 시비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인 그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주성공사, 동창리 게이트 등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해가지고 지금 한 7억 정도가 이제 됐는데 명시이월을 하셨습니다. 집행 잔액을 한 거 보니까 이제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 가로수 특화거리면은 그 품명이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하셨습니까? 예, 이쪽은 팽성 쪽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이 좋고 경관이 잘 이루어지는 팽나무와요. 그리고 안쪽에는 일부 에메랄드 그린과 그리고 밑에 하부 식생으로는 사계절 꽃이 피는 사철 페랭이 종류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근데 에메랄드 그린이 좀 작년에도 많이 죽어서 지적을 받았던 품종이고요. 요 동청리 거는 본 의원이 똑같이 작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팀장님이셔서 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에메랄드 그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지적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또 시비가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품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부서기 때문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적인 지적이 반복이 되는 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 의원이 쭉 그 산림녹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평택시를 쭉 돌아보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우리가 조경이나 나무 식재를 할 때는 다양한 각도로 고민을 해보고 뿌리 그 뻗어나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보도블럭이나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부분, 그 다음에 전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치기 어떤 효율성,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혹시 양봉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는지 평택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평택시 양봉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룰식물이라 해가지고 이제 꿀 같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수정을 좀 했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우리 그쪽 부서에다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도로변에 이제 이 팝나무가 식기가 돼 있는데 이거 하얗게 꽃은 피는데 이게 또 꿀이 생산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팝나무는 전혀 안 되는 품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좀 적용할지가 좀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팝나무를 하는 이유는 보기 좋고 생장도 뭐 괜찮고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다양한 각도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동일한 사업 그 예산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한 고민과 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자 의원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의 평균 집행률이 70%입니다. 그중에 녹색건축 사업가가 23%예요. 굉장히 많이 저조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녹색건축 사업가입니다. 지금 그 23년도 예산 중에서 이제 저희가 명시효를 이제 2월 이제 총 예산액이 317억 중에서 네. 지출을 73억 했고요. 네네. 2월을 234억. 234억. 네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명시가 176억인데요. 네네. 176억 중에서 세계동 사무소가 그 100억입니다. 이제 95억. 이제 95억이 23년도 연말 이제 그 9월 달에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를 100억을 확보를 해서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그 계약 시점이 좀 그 24년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업비를 명시효를 시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송북동 사무소 그 토지보상비가 24억이 전에 그 이월됐습니다. 명시효. 그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이제 그 74억이 전에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고율 부분은 그 고덕동 사무소하고 용의동 그 10억이 설계가 그 종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요번 그 한 7월, 8월 정도면은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섭비는 신장 이동권입니다. 3건 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국도비 그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가서 그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경 때 100억을 세교동께 세워서 그것이
2월제 때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계약이. 예, 세계동 때문에 세계동입니다. 그러면 그게 추경 때에서 추경 몇 월 달에 하셨던 거예요, 100억이 세계동께? 그 23년도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는데 9, 10, 11, 12. 그 계약은 그 안에 23년도 안에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4개월이라는 개월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계약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하고 그다음에 절차 이행하는 과정이 좀 행정 길어졌습니다. 과정이 좀 예.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은 74억이라고 그 말씀했네요. 토지 보상이 송북동 사무소 토지 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 토지 보상 이행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본 예산에 23년도 본 예산에 74억이 서가지고요. 네네. 요거를 이제 본 예산에 있었는데 예, 보상 왜 절차 이거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손실보상 협의가 이제 되다 보니 협의해가지고 이것도 또한 행정 절차가 그러면 거의 뭐 한 9, 10개월 정도 걸렸다는 말씀이신가요? 11월까지 작년 11월까지 이제 작년 11월에 그 재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일부 한 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경기도 지방 수영위원회에서 재감정해서 그거 지금 협의 중에 다시 그러니까 본 예산에 세워 드릴 때는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혀 하지 않고 명시효를 했다는 게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너무 좀 늦게 태만하게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건가요, 그럼? 이제 보상이라는 게 이제 수용 이제 할 경우에 협의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무슨 협의가 얘기인지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과 달성표 미달성이 세 개예요? 녹색 건축가는 2건입니다. 푸른 도시 사업소 공업과에서 한 건 있습니다. 네, 총 3개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표를 어떻게 세워서 무엇 때문에 미달성이 됐는지. 공업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을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보상금을 5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한 94%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100%를 달성해야지 목표 달성이 되는데 보상 집행률이 좀 낮아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상 집행률을 100% 했었는데 네, 그게 이거를 94%. 집행을 다 하지 94%만 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네. 미달성이고요. 네. 그 지표를 세울 때는 그러한 집행 예산으로 세우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보상 업무를 지금 장기 미집행 해가지고 한 5,600억 정도 집행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공고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경기도에서 추천받고 저희 시에서 한 명 추천하고 토지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요. 그 감정평가를 나온 다음에 그걸 갖고서나 이제 3번의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3번의 협의를 거쳐서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고요. 거기서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이제 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서까지 안 돼가지고 하면은 이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하는 상황이라 통상적으로 본 예산에 확보를 했어도 재결까지 가는 데에는 1년 이상의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보상률이 생각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보상 집행률로 인해서 네. 이제 미달성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네. 이제 94% 정도는 달성했는데 6%가 모자라서 알겠습니다. 미달성 됐습니다. 네. 녹색 건축가 말씀드렸습니다. 녹색 건축가는 지표가 2건이었는데요. 한 건은 공공건축 사업 운영건입니다. 이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이제 운영비 위원들 참석 수당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 이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이제 개최 횟수가 미달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차량 그 관용 차량 연료비입니다. 그 연료비가 일부 이제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집행률은 91%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이제 세계동사무소 건립 그 용역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정 절차나 이런 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그 올 연초에 그 집행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래 작년 연말에 집행은 실적은 90%고 올 연초에 다 집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집행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잖아요. 그 전 그 안전건설 고통국에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지만 어떤 집행 금액으로 인해서 미달성을 해서 이게 성과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좀 답답한 분위기긴 한데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과에서는 공원 조성하는데 토지 보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토지 보상이 돼야지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재결 신청하면은 경기도에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서류 보완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에 매진하는 이유도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공사 착공할 수 있는데 장기 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착공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불용액 100%가 4건이 있습니다. 4건 중에 이제 2건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2건 중에 공원과 1,000만 원인데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이 100% 불용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청북 이제 레포츠 공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명명해서 이제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으로 바꿨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공원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2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낙찰이 됐지만은 그 감리업체가 그 유사경력 그 완화를 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지는 바람에 조달청에서 이제 다시 입찰 공고부터 다시 밟다 보니까 금년 이제 4월에 착공식을 개최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원가로 넘어와서 다시 공원가로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착공을 작년 12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11월 24일 날 감리업체 이제 공고를 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사경력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사경력 기준표를 냈는데 이제 토목 쪽을 좀 반영을 해달라. 저희는 조경을 100% 놨거든요. 근데 토목 쪽도 좀 반영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조달청에서 이제 재입찰을 하는 절차가 걸려서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가에 국내 여비로 돼서 산불 미발생으로 해서 이제 불용액이라고 사유를 적어 주셨거든요. 네네. 산불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산불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다, 처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산불이 예비비 성격으로 산불이 언제 날지 어쩔지 모르는데 그 예비비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세요. 무슨 국비로 얘기인지 알겠어요. 순수하게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관내예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출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명 의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남영매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건축 사업, 녹색 건축 사업 과정 평택 아트홀 건축 진전이 몇 프로 정도 돼 있죠? 지금 공정률로 보면은 한 60%에서 70%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대된 건가요? 사진? 이거는 이제 실내 우리 지금 녹색 건축 사업과는 이제 건축만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내까지 다 하시나요? 실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예. 있죠. 혹시 과장님 아세요? 저 사진 나오는 어딘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성악하시는 분한테 일부러 좀 전화를 드려봤어요. 평택에 이런 훌륭한 아트홀이 생기는데 어떤 식으로 꾸며야 좋습니까? 그랬더니 저게 지금 일본 나고야에서 그분이 가서 공연하실 때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중앙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검정 기둥 같은 게? 파이프 오르간 그죠? 같습니다. 평택은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 안 한다고 아마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 하는 이유가요. 당초 계획상에도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빠져 있었고요. 네. 그 이제 당초 계획할 때 이제 그 기준이 뮤지컬 기준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파이프 오르간 설치가 배제가 돼 있었던 상태고 그 구조물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기에는 구조물이나 이런 걸 변경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조 자체도 구조서부터 전체적으로 그 변경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정률을 아까 여쭤봤고 지금 뭐 롯데 그 홀이나 이런 부분이 다 파이프 오르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유명한 홀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평택은 평택홀 아트센터, 평택 아트센터를 건립을 하면은 앞으로 뭐 50년, 100년 갈 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뭐 파이프 오르간을 넣고 뭐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설계 때부터 배제가 됐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설치하려고 그래서, 하면 네, 구조 네. 자체도 처음부터 이제 구조 자체를 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정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3층까지 그 구조가 완료가 됐지만은 뭐 나머지 실내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한 30% 좀 넘은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그 랜드마크에 대한 상징물을 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좀 미국에는 뭐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영국에는 타워 브리지, 프랑스에는 에펠탑, 그리스에는 파르테노 신전, 이탈리아에는 뭐 피사이타 뭐 등등 있어요. 미국의 이집트에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인도의 타치마을, 서울에는 뭐가 랜드죠? 서울, 한국, 서울 타워가 랜드로 나오더라고요. 평택이 지금 뭐 랜드로다가 상징할 만한 뭐가 있나요? 평택시에 해외대교? 랜드마크라는 거는 저희가 뭐 이제 그 건축이나 구조물을 한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랜드마크 자체는 인지성입니다. 이제 예. 지금 평택에는 당장은 지금- 아니더라도 네. 향후에 그 지역에 대표될 만한 그 구조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그 서로 이제 그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고 그 일반인들까지 모든 뭐 그들이 인지를 해야 랜드마크가 그 정해지는 거지 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설계 계약을 잘못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결산감사 시간이지만은 일단은 이렇다는 내용을 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6월 말까지 상임위가 이제 현재 상임위가 다 이제 끝나고 7월 초부터 새로운 상임위 구성이 돼서 이제 의원님들이 다 바뀌고 나면은 7월 초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문화국, 국제문화국 거기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까지 또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 녹색 건축 사업과 관련된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질 거예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지금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길 좀 가봤는데, 지금 그 쓰레기를 안 치우는 이유가 뭐죠? 그 쓰레기를 치워야 어떤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내용에 보면은 공사 계약 시 반영된 폐기물 물량이 발주처의 폐기물 업체와 계약이 문제가 발생되어 현장 내 폐기물이 반출되고 있지 않고 있음. 공사기간 지연과 연계되어 있고 폐기물로 인한 공사 구간이 협소화되어 안전사고 유발 및 비산먼지 등 민원 발생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어떤 쓰레기예요? 거기 감리 보시는 분이 누구시죠? 감리원 제가 성함은 다 모르고요. 네. 이제 감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세요? 성함을 모른다는 얘기죠. 어디 회사예요? 제가 설계사인가요? 아닙니다. 설계자는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정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림? 예. 어디에 있는 회사? 정림인지 정확히 제가 그 업체명. 소장님은 알고 계세요? 감리 모릅니다. 모르세요? 그럼 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녹색건축사업과에서 감리를 어떤 분이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셨어? 감리는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상주 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감리자의 상주하시는 감리자의 성함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하루 종일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도 안 해봐요? 감리 업무는 감리비 얼마 계약하신 거예요? 잠시만. 감리비 16억입니다. 네? 16억입니다. 16억.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물론 이제 공공 건축 사업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지금 계획은 25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개월이에요 총? 20개월 돼 있습니다. 16억 나누기 20개월이면 월 얼마씩이에요? 한 1억. 그 많은 금액을 주면서 감리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안 하시면 안 되지. 예?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감리 업무가 네.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쓰레기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서 공사에 지장이 많다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라는 게 정확히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현장 갔다 올까요, 그럼? 지금 제가 잠깐 정해 좀 해주세요. 공사 중에 잠깐 정해 발생됐던 좀 해주세요. 현장 갔다 오자고.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